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보된 치아 교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4개의 치아를 뽑고 교정하는 걸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소수만 알고 있는 신개념의 진보된 치아 교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치아 교정은 일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치아를 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치아 교정할 땐 위에 두 개의 어금니, 아래 2개의 어금니, 총 4개의 어금니를 빼고 교정을 하게 되죠. 왜 그럼 치아를 4개 뽑고 교정을 하느냐? 덧니가 있으면 덧니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아를 뽑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배열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 현재의 치아를 뽑고 교정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치아를 뽑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작은 어금니 2개인데 제1 소고치와 제2 소고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1 소고치를 뽑게 되면 물론 제2 소고치를 뽑는 경우도 있고 2 소고치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작은 어금니를 뽑게 되면 그 작은 어금니의 역할은 앞전치와 어금니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앞전치와 어금니를 구분시켜주는 중간에 완충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작은 어금니의 역할은 이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 옆에서 본 모습을 이걸 좀 당겨주세요. 이 옆에서 본 모습의 이 두개골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코고, 그리고 여기 이마고, 코고, 입술이고, 여기가 턱이면서 여기가 아래 턱이 이렇게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들은 이렇게 치아의 옆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 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턱관절을 경유해서 원을 그리게 되는 그런 선을 그리게 되면 원의 중심점이 여기 있게 됩니다. 보통 여기 앞 이마 여기 보시면 여기 양쪽 미간 여기에 안쪽 부분에 여기 보면 입뼈가 되는 겁니다. 입뼈 여기에 영어로 얘기하면 에스모이드 서골이 되죠. 여기가 후각 코를 숨으시게 되면 여기에 이 뼈가 그 숨을 쉴 때 그 냄새를 통과하는 그런 뼈가 이를 통과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이 중심이. 그래서 이 선 중심에서 손을 쭉 긋게 되면 원의 반지름을 나타나는 중심에서 쭉 긋게 되면 90도 각도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하는 치아가 되겠습니다. 이걸 뽑게 되면 이 원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치아의 교합이라고 하는 치아의 맞물림을 통한 이 교합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균형이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균형이 이렇게 되면 이 턱관절에 이 선을 통과하고 원의 호선을 통과하고 있는 턱관절의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고 나서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턱관절의 교정을 치료받는 중이라든지 교정을 치료받고 난 후라든지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턱관절에 전에 없었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치아 교정 이 방송을 저 강의를 듣는 그러한 여러분들도 중에서도 아니면 여러 지인이나 아마 그런 치아 교정을 치료받고 난 이후에 턱관절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한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여기서 보시면 이 원의 호선이 중심의 치아의 이 뽑아짐으로 인해서 호선이 바뀌어서 턱관절의 위치가 바뀌니까 씹을 때 턱관절이 불안정한 겁니다. 턱관절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서 턱관절이 때로는 갈리기도 하고 관절이 뼈에 갈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턱이 입 잘 못 벌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능하면 치아를 뽑지 말고 그대로 배열을 해서 치아 교정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을 할 수가 있느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경우는 치아를 뽑고 교정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치아를 뽑지 않고 이 턱뼈를 확장해서 그 확장된 공간에 치아를 배열하여 교정을 하는 경우가를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가 있죠. 의자인데 의자가 5명이 앉아야 될 의자에 6명이 있게 되면 어떻게 앉습니까? 편하게 앉지 못하고 걸터 앉게 되죠. 이 걸터 앉은 사람이 덧니라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일반적인 교정치료법은 6명이 앉을 자리에 의자는 5개 사이즈니까 한 명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죠. 그게 치아를 뽑고 교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의자의 사이즈를 넓히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럼 의자 사이즈를 넓힐 수 없다고 알고 있죠. 왜? 성인이 돼서는 왜? 뼈를 우리가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로 얘기하면 에피제네틱 오토돈틱스라고 하는 그러한 요즘에 그러니까 한 15년 전 이전부터 의학계에서는 그러한 이론들이 지금 많이 접목이 돼서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뼈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치가 기존의 장치 갖고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후성 유전학에 가까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2의 소고시를 발치하면 뭐가 불리한가? 첫째, 교합 지지의 상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치아의 그 교합이라고 하는 건 치아의 맞물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맞물림이 이 버티고 있는 걸 마치 기둥이라고 하는 기둥이 약간 기둥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지대가 좀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 자체의 후방 이동으로 인해 TMJ가 후방으로 이동된다. 무슨 얘기냐면 치아를 뽑고 앞전치를 뒤로 밀게 되면 아래턱도 동시에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러면 뒤에 이 턱 관절이 뒤로다가 후방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후방 이동되면 뒷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뒷부분이 숨길이 있어요. 숨길, 에어웨이. 그러면 호흡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거죠.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불리해지면 호흡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음식과 물과 우리 호흡 중에서 공기 중에서 공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자세를 앞으로 내밀게 되는 기린목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앞을 똑바로 앉으라고 해도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유지하게 되죠. 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 입안이 전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혀가 뒤로 밀렸으니까 뒤에 숨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세를 앞으로 내밀게 되죠. 그러면 양쪽 어깨도 결리게 되고 또한 등뼈도 허리도 여러 가지가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수면장애. 다시 말하면 코골이가 생길 수가 있고 없던 코골이가 생길 수 있고 입 벌리고 밤에 잘 때 똑바로 이렇게 누운 자세로 잘 이렇게 누울 수가 없고 옆으로 자게 되죠. 자꾸 잠을 잘 때 옆으로 자게 됩니다. 왜냐면 의식적으로 눈 떠 있을 때는 똑바로 자지만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숨을 쉬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옆으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좌우로 이쪽으로 자게 되는 거죠.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혀와 숨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혀가 있죠. 혀. 여기 보면 여기 혀가 있죠. 여기 보면 입천장이 있습니다. 여기 혀가 있고 입천장이 있어요. 혀가 입천장에 잘 이렇게 닿아 있어야 되는데 혀가 입천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 원래 혀는 입천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입천장이 좁아서 좌우로 좁아서 입천장이 높아 있는 경우는 혀가 잘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얼굴이 long face라고 해서 긴 얼굴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비염도 있게 되고 코어 알러지가 다 있게 되고 입을 벌리면서 또 숨을 쉬게 되는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에어웨이가 여기서 보면 전과 후가 되겠는데 에어웨이가 전은 이렇게 여기서 보면 빨간 선 보이겠죠. 여기가 좁아요. 그러나 여기 에어웨이가
여기는 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좁고 넓고. 그러면 교정해서 치아를 뽑고 턱이 뒤로 밀리게 되면 이 에어웨이가 좁아지게 되고 다시 원래 사이즈에서 좁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치아를 뽑고 교정하면 불리한 점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형태의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은 이 숨길을 표시하는 겁니다. 숨길. 숨길이 정상적인 경우고 여기 보시면 이 무지개 색깔 있죠. 여기에 보면 숨길이 좁아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턱이 이 위치하고 아래치하고 여기 위치하고 아래치는 턱이 뒤로 밀리게 되면 이게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목표가 C자에서 일자목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숨길을 좀 더 확보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C자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숨길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피해줘야 되듯이 일자로 이렇게 피해줘 숨길을 확보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일자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숨길과 혀가 위치할 기능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뽑고 교정하게 되면 악동이 좁아지니까 숨길과 혀가 위치할 기능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삼키거나 말을 하거나 숨을 쉬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에 할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하면 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숨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능성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소화장애라든지 우리가 호흡장애라든지 등등.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엑스레이 보면 옆모습과 앞모습인데 또 보시면 여기 그 치료 전, 치료 후, 치료 전, 치료 후. 저희 병원에서는 이 치아를 뽑고 교정했을 때 다시 입안을 넓히는 치료를 해서 이렇게 넓히게 되면 다시 전보다 더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DNA 장치라고 하는 DNA 장치는 미국에서 닥터 승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전에 교수 생활 하시다 이러한 그 중요성을 아시고 이러한 장치를 특허를 내서 DNA 장치를 특허를 내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선생님들 교육시키면서 지금 이런 장치를 환자들에게 그 수면 무호흡 장애 또는 코골이 환자 또는 뽑지 않고 교정하는 그러한 환자들에게 지금 좋은 그러한 유익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DNA 장치는 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미국에서 이런 걸 배워서 지금 한국에 또한 선생들에게 지금 닥터 싱에 오셔서 제가 한국의 총 임상 강사로서 이러한 것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환자 이렇게 치료 전에 이렇게 입이 벌려진 상태를 우리가 오픈 마이트라고 합니다. 입이 벌려진 상태, 개방 교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입안이 좁으면 혀가 누릴 공간이 없으면 혀가 앞으로 자꾸 밀어서 이렇게 입이 공간이 이렇게 앞니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DNA 장치를 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껴서 이런 낀 모습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숨길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입안의 모습이 전과 후가 이렇게 넓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넓어졌다는 사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는 이렇게 넓힐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넓혔다는 이렇게 증거가 여기 임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장치는 에어웨이를 넓혀준다. 호흡을 하는 곳의 구조가 좋아야, 다시 말하면 코와 입과 교합과 특히 에어웨이의 이런 형태, 구조가 좋아야 호흡하는 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호흡과 구강 구조와 치아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입안이 좁으면 숨길이 우리가 불리한데,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가? 보시면 입안 첫째, 이 상태에 입을 벌렸을 때 이건 그러니까 위치아, 상악치아가 되겠습니다.
이 상악 치아는 상악의 여기 입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입안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보시면 형태가 여기는 V자 형태가 가깝고 여기도 V자 형태가 가깝고 여기 U자 형태가 가깝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호흡이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 바로 입천장 위에 코뼈가 있어서 코끼리 좌우로 앞뒤로 이 경우는 이 경우보다 더 좁겠습니다. 좁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끼리 여기는 코끼리 콧구멍이 더 넓고 여기는 다시 말해 콧구멍이 더 좁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도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히 좌우로 넓은 형태가 갖고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 앞구멍이 넓으면 사실은 콧구멍도 더 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숨길이 입천장에 봤을 때 입천장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입천장을 이렇게 대보면 입천장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숨길에 다시 말해 호흡하는데 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시면 아래치아인데 여기는 위의 턱이고 상악치아고 하악 아래치아인데 아래치아 보면 여기 혀를 들어 올린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양쪽 치아에 여기 치아를 담고 있는 뼈에 치적골이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토라이라고 합니다. 토로스나 토라이. 근데 이것이 우리가 튀어나온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호흡이 불리하다라는 것을 하나의 사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혀를 들어 올렸을 때 이 혀를 잡고 있는 프레놈이라고 하는데 이 요대가 이렇게 팽팽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호흡이 불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입을 다물고 밖에 여기 보면 상악에 밖에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호흡이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면 코골이가 있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그러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 유지하시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보된 치아 교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4개의 치아를 뽑고 교정하는 걸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소수만 알고 있는 신개념의 진보된 치아 교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치아 교정은 일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치아를 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치아 교정할 땐 위에 두 개의 어금니, 아래 2개의 어금니, 총 4개의 어금니를 빼고 교정을 하게 되죠. 왜 그럼 치아를 4개 뽑고 교정을 하느냐? 덧니가 있으면 덧니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아를 뽑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배열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 현재의 치아를 뽑고 교정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치아를 뽑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작은 어금니 2개인데 제1소고치와 제2소고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1소고치를 뽑게 되면 물론 제2소고치를 뽑는 경우도 있고 1소고치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작은 어금니를 뽑게 되면 그 작은 어금니의 역할은 앞전치와 어금니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앞전치와 어금니를 구분시켜주는 중간에 완충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작은 어금니의 역할은 이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 옆에서 본 모습을 이걸 좀 당겨주세요. 이 옆에서 본 모습의 이 두개골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코고 그리고 여기 이마고 코고 입술이고 여기가 턱이면서 여기가 아래 턱이 이렇게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들은 이렇게 치아의 옆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 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턱관절을 경유해서 원을 그리게 되는 그런 선을 그리게 되면
원의 중심점이 여기 있게 됩니다. 보통 여기 앞 이마 여기 보시면 여기 양쪽 미간 여기에 안쪽 부분에 여기에 여기 보면 이 뼈가 되는 겁니다. 이 뼈. 여기에 영어로 얘기하면 에스모이드 서골이 되죠. 여기가 후각 코를 숨쉬게 되면 여기에 이 뼈가 그 숨을 쉴 때 그 냄새를 통과하는 그런 뼈가 이를 통과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이 중심이. 그래서 이 손 중심에서 손을 쭉 긋게 되면 원의 반지름을 나타나는 중심에서 쭉 긋게 되면 90도 각도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하는 치아가 되겠습니다. 이걸 뽑게 되면 이 원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치아의 교합이라고 하는 치아의 맞물림을 통한 이 교합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균형이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균형이 이렇게 되면 이 턱 관절에 이 손을 통과하고는 원의 호선을 통과하는 턱 관절의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고 나서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턱 관절에 교정을 치료받는 중이라든지 교정을 치료받고 난 후라든지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턱 관절에 전에 없었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치아 교정 이 방송을 저 강의를 듣는 그러한 여러분들도 중에서도 아니면 여러 지인이나 아마 그런 치아 교정을 치료받고 난 이후에 턱관절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한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여기서 보시면 이 원의 호선이 중심의 치아의 이 뽑아짐으로 인해서 호선이 바뀌어서 턱관절의 위치가 바뀌니까 씹을 때 턱관절이 불안정한 겁니다. 턱관절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서 턱관절이 때로는 갈리기도 하고 관절이 뼈에 갈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턱이 입 잘 못 벌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능하면 치아를 뽑지 말고 그대로 배열을 해서 치아 교정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을 할 수가 있느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경우는 치아를 뽑고 교정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치아를 뽑지 않고 이 턱뼈를 확장해서 그 확장된 공간에 치아를 배열하여 교정을 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가 있죠. 의자인데 의자가 5명이 앉아야 될 의자에 6명이 있게 되면 어떻게 앉습니까? 편하게 앉지 못하고 걸터 앉게 되죠. 이 걸터 앉은 사람이 덧니라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일반적인 교정치료법은 6명이 앉을 자리에 의자는 5개 사이즈니까 한 명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죠. 이게 치아를 뽑고 교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의자의 사이즈를 넓히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럼 의자 사이즈를 넓힐 수 없다고 알고 있죠. 왜? 성인에 대해서는 왜? 뼈를 우리가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로 얘기하면 에피제네틱 오토돈틱스라고 하는 그러한 요즘에 그러니까 한 15년 전 이전부터 의학계에서는 그러한 이론들이 지금 많이 접목이 돼서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뼈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치가 기존의 장치 갖고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후성 유전학에 가까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2소고시를 발치하면 뭐가 불리한가? 첫째, 교합 지지의 상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치아의 그 교합이라고 하는 건 치아의 맞물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맞물림이 이 버티고 있는 걸 마치 기둥이라고 하는 기둥이 약간 기둥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지대가 좀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 자체의 후방 이동으로 인해 TMJ가 후방으로 이동된다. 무슨 얘기냐면 치아를 뽑고 앞전치를 뒤로 밀게 되면 아래턱도 동시에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러면 뒤에 이 턱 관절이 뒤로다가 후방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후방 이동되면 뒷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뒷부분이 숨길이 있어요. 숨길, 에어웨이. 그러면 호흡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불리해지면 호흡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음식과 물과 우리 호흡 중에서 공기 중에서 공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자세를 앞으로 내밀게 되는 기린목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앞을 똑바로 앉으라고 해도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유지하게 되죠. 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 입안이 전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혀가 뒤로 밀렸으니까 뒤에 숨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세를 앞으로 내밀게 되죠. 그러면 양쪽 어깨도 결리게 되고 또한 등뼈도 허리도 여러 가지가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수면장애. 다시 말하면 코골이가 생길 수가 있고 없던 코골이가 생길 수 있고 입 벌리고 밤에 잘 때 똑바로 이렇게 누운 자세로 잘 이렇게 누울 수가 없고 옆으로 자게 되죠. 자꾸 잠을 잘 때 옆으로 자게 됩니다. 왜냐면 의식적으로 눈 떠 있을 때는 똑바로 자지만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숨을 쉬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옆으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좌우로 이쪽으로 자게 되는 거죠.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혀와 숨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혀가 있죠. 혀. 여기 보면 여기 혀가 있죠. 여기 보면 입천장이 있습니다. 여기 혀가 있고 입천장이 있어요. 혀가 입천장에 잘 이렇게 닿아 있어야 되는데 혀가 입천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 원래 혀는 입천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입천장이 좁아서 좌우로 좁아서 입천장이 높아 있는 경우는 혀가 잘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얼굴이 long face라고 해서 긴 얼굴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비염도 있게 되고 코 알러지가 있게 되고 입을 벌리면서 또 숨을 쉬게 되는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에어웨이가 여기서 보면 전과 후가 되겠는데 에어웨이가 전은 이렇게 여기서 보면 빨간 선 보이죠? 여기가 좁아요. 그러나 여기 에어웨이가 여기는 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좁고 넓고 그러면 교정에서 치아를 뽑고 턱이 뒤로 밀리게 되면 이 에어웨이가 좁아지게 되고 다시 원래 사이즈에서 좁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치아를 뽑고 교정하면 불리한 점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형태의 이 파란색이 있죠. 이 파란색은 이 숨길을 표시하는 겁니다. 숨길이 정상적인 경우고 여기 보시면 이 무지개 색깔 있죠. 여기에 보면 숨길이 좁아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턱이 이 위치하고 아래치하고 여기 위치하고 아래치는 턱이 뒤로 밀리게 되면 이게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목표가 C자에서 일자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숨길을 좀 더 확보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C자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숨길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피해줘야 되듯이 일자로 이렇게 피해줘 숨길을 확보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일자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숨길과 혀가 위치할 기능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뽑고 교정하게 되면 악동이 좁아지니까 숨길과 혀가 위치할 기능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삼키거나 말을 하거나 숨을 쉬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에 할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하면 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숨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능성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소화장애라든지 우리가 호흡장애라든지 등등.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엑스레이 보면 옆모습과 앞모습인데 또 보시면 여기 그 치료 전, 치료 후 저희 병원에서는 이 치아를 뽑고 교정했을 때 다시 입안을 넓히는 치료를 해서 이렇게 넓히게 되면 다시 전보다 더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DNA 장치라고 하는 DNA 장치는
미국에서 닥터 싱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전에 교수 생활 하시다 이러한 그 중요성을 아시고 이러한 장치를 특허를 내서 DNA 장치를 특허를 내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선생님들 교육시키면서 지금 이런 장치를 환자들에게 그 수면 무호흡 장애 또는 코골이 환자 또는 뽑지 않고 교정하는 그러한 환자들에게 지금 좋은 그러한 유익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DNA 장치는 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미국에서 이런 걸 배워서 지금 한국에 또한 선생들에게 지금 닥터 싱이 오셔서 제가 한국의 총 임상 강사로서 이러한 것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환자 이렇게 치료 전에 이렇게 입이 벌려진 상태를 우리가 오픈 마이시라고 합니다. 입이 벌려진 상태, 개방 교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입안이 좁으면 혀가 돌 공간이 없으면 혀가 앞으로 자꾸 밀어서 이렇게 입이 공간이 이렇게 앞니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DNA 장치를 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껴서 이런 낀 모습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숨길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입안의 모습이 전과 후가 이렇게 넓어진 모습이 되죠. 성인이 돼서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넓어졌다는 사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는 이렇게 넓힐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넓혔다는 이렇게 증거가 여기 임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장치는 에어웨이를 넓혀준다. 호흡을 하는 곳의 구조가 좋아야, 다시 말하면 코와 입과 교합과 특히 에어웨이의 이런 형태, 구조가 좋아야 호흡하는 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호흡과 구강 구조와 치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입안이 좁으면 숨길이 우리가 불리한데,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가? 보시면 입안 첫째, 이 상태에 입을 벌렸을 때 이건 그러니까 위치아, 상악치아가 되겠습니다. 이 상악치아는 상악의 여기 입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입안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보시면 형태가 여기는 V자 형태가 가깝고 여기도 V자 형태가 가깝고 여기 U자 형태가 가깝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호흡이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왜? 바로 입천장 위에 코뼈가 있어서 코끼리 좌우로 앞뒤로 이 경우보다 더 좁겠습니다. 좁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콧구멍이 더 넓고 여기는 다시 말해 콧구멍이 더 좁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도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히 좌우로 넓은 형태가 갖고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 콧구멍이 넓으면 사실은 콧구멍도 더 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숨길이 입천장에 봤을 때 입천장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입천장을 이렇게 대보면 입천장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숨길에 다시 말해 호흡하는데 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시면 아래치아인데 여기는 위의 턱이고 상악치아하고 하악 아래치아인데 아래치아 보면 여기 혀를 들어 올린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양쪽 치아에 여기 치아를 담고 있는 뼈에 치조골이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토라이라고 합니다. 토로스나 토라이. 근데 이것이 우리가 튀어나온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호흡이 불리하다라는 것을 하나의 사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혀를 들어 올렸을 때 이 혀를 잡고 있는 프레넘이라고 하는데 이 요대가 이렇게 팽팽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호흡이 불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입을 다물고 밖에 여기 보면 상악에 밖에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호흡이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면 코골이가 있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그러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 유지하시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